오늘은 두 번째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은 거듭제곱근의 성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선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발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질 텐데요. 첫 번째인 케이스는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인 정수입니다. 정수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A의 n제곱근이라고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B에도 n제곱근을 곱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n을 곱했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 이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분화해서 A의 n제곱근에다가 n승 해준 케이스, 그 다음에 B의 n제곱근에다가 마찬가지로 n승을 해준 케이스가 돼서 어떻게 나온다? AP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요, 둘 다 0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A의 n제곱근이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B의 n제곱근도 0보다 큽니다. 이므로 어떻게 된다? 두 개를 곱해 놓은 AB의 n제곱근도 0보다 클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A의 n제곱근, B의 n제곱근을 곱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B의 n제곱근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 라고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케이스를 좀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잘못 나와서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은 A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M하고 N이 2 이상인 정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써질 거냐면요. 여기서는 AB로 표현이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요거에 m승이 있고 요거에 대해서 n제곱까지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보게 되면은 들어가게 되면 A의 n제곱근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mn이라고 들어가게 될 거고 순서를 바꿔서 교환법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n승이 될 거고 여기에 m승이 되니까 A의 m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주어진 거에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보다 클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의 n제곱근이 0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A의 n제곱근에다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곱해준 거? m제곱을 해주더라도 얘도 0보다 클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A의 n제곱근에다가 m제곱 해준 것은 어떻게 해준 거랑 똑같다? A의 m제곱을 n제곱근 해준 것과 같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문제 4번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 4번 이거는 제가 뭐 여기다 써드리진 않을 거고요. 말로써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증명 문제입니다. 이 부분 빈칸 채우는 건데 생각보다 좀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따라서 내려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역으로 거꾸로 추적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한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A가 B보,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B의 n제곱근 분의 A의 n제곱근은 B분의 A의 n제곱근이 성립하며 보이자라고 되어 있고요. 지수법칙에 따라서 B의 n제곱근분의 A의 n제곱근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줬더니 옆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n제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빈칸에는 n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것을 각각 n제곱을 해줬더니 어떻게 나온다? B분의 A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는 B분의 A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때 A의 n제곱근이 0보다 크고 B의 n제곱근이 0보다 크므로 B의 n제곱근분의 A의 n제곱근이 0보다 크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양수니까 나눠줘도 양수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B의 n제곱근분의 A의 n제곱근은 B분의 A의 양의 n제곱근이므로 마지막 세 번째 빈칸은 n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B의 n제곱근분의 A의 n제곱근은 B분의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2번, A가 0보다 크고 m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A의 n제곱근에 m제곱근까지 해준 것은 A의 mn제곱근이 성립하며 보이자라는 거죠. 지수법칙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A의 n제곱근을 m제곱근까지 해놓은 거에다가 mn제곱을 해줬더니 이거를 두 개로 분할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A의 n제곱근의 m제곱근을 m제곱 해주고 바깥에는 n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는 n. 그래서 안에 어떻게 된다? A의 n제곱근만 남겨놓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 또 n제곱을 해줬으니까 두 번째 빈칸에는 A가 들어가게 되겠고, 이때 안에 있는 부분이 양수이니까 m제곱근으로 만들어 주더라도 양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세 번째 빈칸에는 어떻게 mn제곱근이라고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15페이지에.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 앞에서도 보였어요. 앞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이랑 많이 겹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다가 성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조건은 A가 0보다 크고요. B도 0보다 크고 M과 N이 2 이상인 정수여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 A의 n제곱근, B의 n제곱근은 어떻게 된다? A, B의 n제곱근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케이스는 B의 n제곱근분의 A의 n제곱근인 경우는 합쳐서 B분의 A의 n제곱근으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 3번 같은 경우에서는 A의 n제곱근에다가 m제곱을 해준 것은 A의 m제곱을 n제곱근 해준 것과 같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A의 n제곱근에다가 m제곱까지 해놓은 케이스는 바깥으로 나와서 A의 mn제곱근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저 완성이 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문제 5번으로 가볼 텐데요. 스스로 확인하기는 그 위에 있는 거는 한번 시간 될 때 한 번 더 확인해 볼 겸 풀어보시면 좋은 될 것 같고요.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도록 하세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제곱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좀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5제곱근으로 묶어서 표현을 할 건데요. 여기는 어떤 것의 제곱? 3의 제곱이다. 그리고 3의 세제곱이다. 라고 가게 될 거고, 요게 5의 3의 5제곱이기 때문에 얼마로? 3으로 나오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거는 세제곱근인데 16분의 2가 되겠죠. 그러므로 얼마로? 세제곱 8분의 1에 대해서 세제곱이 될 거고요. 이것은 2분의 1에 대해서 세제곱의 세제곱근이니까 얼마? 2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6제곱근에다 세제곱이라고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은 25를 5의 제곱에 대해서 세제곱의 6제곱근이라고 했었고, 그러면 5에 대해서 6제곱의 6제곱근이므로 5라는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떤 것? 제곱이 들어간 거니까 이게 8제곱에 몇 제곱근? 8제곱근 된 거랑 똑같아요. 그러므로 6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밑에 보시면은 수학 역량 기르기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요 부분은 피아노 건반에서 반음이 올라갈 때마다 주파수는 2의 12제곱근이 된다, 배가 된다라고 하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미음의 주파수는 도음의 주파수의 몇 배인지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공학용 계산기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계산기에는 루트까지는 있습니다. 제곱근까지는 있어요. 근데 이제 세제곱근이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12제곱근 같은 경우는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법은 미에서 지금 도까지가 몇 칸인지를 보게 되면은 레샵, 레, 도샵, 도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쓰게 되면은 2의 12제곱근이었는데 이걸 계산해 주면은 공학용 계산기 쓰기 전에 2의 세제곱근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공학용 계산기에서는 요거는 입력 가능합니다. 휴대폰 계산기로도 가능하고요. 계산해 보시면은 1.25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라고 했었으니까 1.26배가 되도록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구해 보시는 건데, 뭐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해보시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오늘 해야 될 부분은 지수의 확장, 정수 파트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지수 법칙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 범주 안에서만 허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했었던 것은 자연수 범주 안에였는데 이 부분을 정수까지 확대해 보자 라는 게 주된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개념 열기에서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네 라는 표현과 내가 먹으려던 찰나에 이미 없어져 버렸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순식간이라는 표현과 찰나라는 표현이 모두 짧은 시간 표현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의 표현이 10의 16승 분의 1, 10의 18승 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지금 빈칸에 채워지는 것은 16에서 18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10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찰나는 순식의 10의 제곱분의 1배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왼쪽 편에 독일의 수학자 슈티펠이라는 사람이 음의 정수 범위까지 확대했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쓸 것은요, 기본적인 거 빼고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아마 처음에 배웠던 게 자연수에서 영의 존재를 파악하고 음의 정수까지 가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 교과서에 보시면은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A의 M승이랑 A의 N승은 A의 M 플러스 N승이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정을 하자라는 거죠. 어떻게? M이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A의 0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N승이 될 거고 이거는 A의 0 플러스 N승이 될 거고 A의 N승이 됩니다. 여기에서 체크 이렇게 완성이 되므로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 A의 0승이 뭐가 된다? 1이다. 1로 정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다음 두 번째 케이스를 좀 볼게요. 이번에는 음수에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m 자체를 마이너스 n인 경우라고 놓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n승, a의 n승은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a의 0승이 될 거니까 1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네, 그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에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0 또는 음의정수 인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n이 양의 정수일 때 어떻게 된다? a의 0승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빈칸을 좀 냅두셔야 돼요. 이따가 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할 거라서요. 여기는 좀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스스로 확인하기 있는데요. 거기 한 칸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은 한 2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어떤 것의 0승이라는 것은 요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요 2번 같은 경우는 3의 4제곱분의 1이 될 거니까는 81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3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의 5제곱분의 1이니까요.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32분의 1이 나오게 될 거고 4번 요거 중요합니다. 네, 4번 요거 중요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된다? 우선 역수가 취해진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에 대해서 세제곱분의 1인 상태가 되겠죠. 그러므로 어떻게 27분의 8일분의 1이니까 8분의 27이라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이제 마저 채워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칸 좀 나눠 주시고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우선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MN이 음의 정수일 때라고 가정할 텐데, 그러면은 이 M이라는 값을 마이너스 P, N이라는 값을 마이너스 Q라고 놓을 거예요. 이때 그리고 PQ는 양의 정수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 A의 M승, A의 N승인 케이스입니다. 바꿔주시게 되면은 A의 마이너스 P승, A의 마이너스 Q승이 될 거고요. 이것은 어떻게 들어간다? AP승분의 1 곱하기 AQ승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요식은 어떻게 된다? A, PQ, PQ가 들어가겠죠? PQ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A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 A의 마이너스 P 하고 마이너스 Q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괄호를 해줄게요. 여기는 어떻게 된다? A의 N 플러스 N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과 끝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신에 어떤 거? MN 대신에 음의 정수인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Q를 대입하더라도 유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거 갈게요.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A의 M제곱을 바깥에 N제곱까지 해준다라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된다? A의 마이너스 P승에다가 마이너스 Q승이 될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 A의 P승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Q승이 될 거고요.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냐면은 A의 P승분의 1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를 Q승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 전체까지 해줄 거까지는 아니고요. 요 정도까지만 해서 Q승으로 붙일게요. 그러면은 A의 PQ승분의 1분의 1이 될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된다? A의 PQ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걸 어떻게 쓸 거냐? A의 마이너스 P 곱하기 마이너스 Q가 돼서 어떻게 써진다? A의 M, N이 된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두 부분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AP하고 AQ라고도 쓸 수 있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양수 곱하기 양수였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더라도 성립한다라는 거죠.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좀 습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두시고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체크해서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2번이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명 문제입니다. 문제 2번도 증명 문제인데, 시간은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보도록 하세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에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은 두 번째 줄까지의 가정은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이제 달라진 것은 중간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이 a의 m-n으로 a의 m-n제곱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고요. 첫 번째 빈칸은 m 대신에 마이너스 p를 넣어주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빈칸에는 나누기에 마이너스 q인 상태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a의 q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양수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a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 제곱을
m-n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빈칸은 m-n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 n이 음의 정수일 때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은 한꺼번에 묶여있기 때문에 n을 마이너스 q로 바꿔줬고 분수 형태로 바꿔줬기 때문에 첫 번째 빈칸은 q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aq, a의 q제곱, b의 q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두 개로 분화해서 a q제곱분의 1 곱하기 b의 q제곱, 두 번째 빈칸은 b의 q제곱분의 1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세 번째 빈칸은 분수 형태를 마이너스 q제곱의 형태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q제곱이 들어가게 될 거고, 마지막 빈칸에는 n제곱이 되게 되겠죠. 그러므로 ab의 n제곱은 an제곱, b의 n제곱의 곱의 형태로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법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박스는 따로 쓰질 않을게요. 이유는 첫 번째 지수법칙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거라고는 수의 범주 안에가 정수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5개, 처음에는 5개로 언급이 됐었어요. 근데 순서만 약간 좀 바뀌게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에서 바뀐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아마 5번에 앞에 거듭제곱에서 처음에 5번에 언급됐던 부분이 네, 한 줄로 그냥 명료하게 바뀌었다라는 점이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해보라고 했는데요. 시간은 한 2분,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세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히 하라고 했으니까요. 밑이 다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풀이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7이라는 밑에다가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 돼서 7의 1승이 될 거니까 7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5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승 4분의 1이라고 들어가게 될 거고요. 세 번째 거는 a의 제곱에다가 a의 세제곱인 상태랑 똑같으니까 a의 2 플러스 3에서 a의 5제곱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4번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나눠주게 되면 a의 마이너스 세제곱, b의 6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있을 거고요. a의 마이너스 4제곱, b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요. 빼기가 또 들어가니까 a라고 나오게 될 거고 b의 세제곱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수의 확장 파트인데, 이제는 정수 부분에서 어디까지 확대했다? 유리수까지 확대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9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요. 우선 여기에서 언급되는 부분, A가 우선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PQ에 대해서 두 정수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두 정수 PQ에 대하여 요게 성립하겠죠. A의 P제곱, P제곱분의 P제곱을 Q제곱 해줬다라는 것은 A의 PQ로 써진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은 유리수라는 표현은 비율로서 표현 가능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분수의 형태로 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리수로 성립이 되게 만들어 주려면은 P나 Q 같은 경우를 좀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분수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M과 N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두 정수 MN이고 N은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a에 대해서 n분의 m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다가 n제곱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a의 m제곱이 되겠죠. 그러므로 분수의 형태로, 즉 비율로서 표현이 가능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유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요. 이렇게 긋고 좀 쓸게요. a의 n분의 m승은 어떻게 되는 거? a의 m제곱의 n제곱근 하나죠. 하나이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다? a의 n분의 m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n 루트 a의 m제곱의 n제곱근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식이 성립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 있겠죠. 유리수인 지수에서는 어떻게 쓴다? a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m이고 m의 특히 n이 2보다 커야 돼요. 인 정수일 때 이 두 식이 마찬가지로 나온다는 거죠. a의 n분의 m이라는 것은 a의 m제곱의 n제곱근이라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히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a의 n분의 1승이라는 것은 n 루트 a로 정리가 된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좀 볼게요.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는 써 있는 걸 이해하는 형태. 그러니까 분수에서 분자, 그러니까 지수가 분수 형태일 때 분자가 1인 경우에는 뭐 크게 신경 쓸 게 없겠죠. 분모 부분만 앞으로 빼서 제곱근 표현을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그게 차이는 없지만 4번하고 5번 문제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시간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도록 하세요. 네, 4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곱근의 표현을 우리가 지수 법칙, 그러니까 지수의 형태로 표현된 것을 맞는 걸 찾아보라는 건데요. 1번 a의 4제곱의 세제곱근은 어떤 거? 리을에 해당되겠죠. a의 3분의 4승 또는 4제곱이라고 표현하겠죠. 이렇게 될 거고 2번 a의 마이너스 5분의 2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a의 마이너스 2제곱의 5제곱근인 니은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은 네,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4번은 네,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 4번이 세트 형식으로 헷갈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2, 3번이 헷갈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충분히 표현의 일체를 시켜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8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이죠. 그러므로 2의 세제곱에다 3분의 2승을 곱했으니까 2의 제곱이니까 4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27 같은 경우는 3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므로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9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16은 2의 4제곱인데요. 0.25가 4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로 나오게 되겠고 64는 원래대로 따지면은 2의 6제곱이 된다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0.5라는 표현이 있죠. 얘의 의미는
네, 2분의 1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64는 8의 제곱이니까요. 근데 64가 8의 제곱이니까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8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8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20페이지서부터 유리수 부분일 때 증명 과정 한 번 더 언급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수 체계까지 확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